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ETF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네, 오늘은 키움자산운용의 ETF 사업부 마지혜 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증시 만선전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물론 섹터별로 흐름이 좀 엇갈렸잖아요. ETF 시장은 어땠습니까? ETF 시장도 국내 주식 시장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좋았지만 그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증시가 다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깊은 시름을 안겨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에 국내 주식시장에 비해서 미국 주식의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돈을 빼서 해외 시장으로 가는 이른바 투자 이민이라는 행태가 이제 유명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ETF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자로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해외 주식형 ETF들의 순자산이 국내 주식형 ETF들의 순자산을 추월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 외면 또는 투자 이민 이런 행태가 네. ETF 시장에서의 자금 동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투자 이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렇죠.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급이 비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고 지금 진단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죠. ETF 수익률하고 개인들이 좀 많이 투자한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수익률은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 또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였습니다. 수익률 1위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위치를 했고요. 네. 이것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에 1등적인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 효과로 그렇죠. 얘기가 됩니다. ETF 시장에서 실제로 테슬라를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담았으면 얼마나 담았느냐가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2, 3위에 위치한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랑 미국 서학개미 액티브 역시 테슬라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ETF로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엔터주 ETF들이 오랜만에 순위권에 올라온 점입니다. 수익률 4위에 에이스 K-팝 네. 포커스 그리고 8위에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위치하신 거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어진 상황에서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 같은 네. K-팝 간판급 스타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면 뭐 음원이나 음반 판매 매출, 뭐 굿즈 매출, 공연 매출 같은 것들이 바로 기업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 기업들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영향은 이제 그 엔터 산업은 좀 관세 무풍지대라는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조업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엔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또 차별적인 어떤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더 떠올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순매수상이 지금 뜨고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도 몇 개 언급해 볼까요? 네, 순매수 동향도 보시면은요, 사실 미지근한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시장이 좀 국내 증시가 안 좋았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들을 가지고 단기 반등의 기회를 노리시는 행태들이 좀 보였고요. 또 언제 사든지 뭐 좋다고 얘기되죠.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배당 성장 ETF 같은 것들이 또 네.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상위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ETF에서 테슬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1개월 동안 30%, 뭐 3개월 동안 60%, 맞죠, 예. 6개월 동안 90%가 올랐더라고요.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어떤 안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목해야 되는 기업임은 분명하다라는 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기술 혁신성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FSD, 이 기술을 지금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있고 로봇택시와 로봇 같은 성장 산업에서도 최대한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트럼프와 손을 잡은 일론 머스크 효과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테슬라는 지금 그 자체로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이 돼서 앞으로 국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예정이고 네. 또 이 FSD가 상용화가 되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트럼프가 지금 대규모의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에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테슬라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1등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피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일론 머스크 관련된 거 외에도 우리가 몇 가지 업종과 섹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트럼프가 중요하게 미는 산업인 동시에 현 시점에 미국의 처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어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전력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석유와 가스 같은 전통 에너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력 인프라는요, AI라는 커다란 테마가 지금 전력 수요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원툴이냐 하면 또 그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요, 전력망을 깐 지 한 60년,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주기가 도래를 하면서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트럼프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근데 결국 공장을 세우고 또 돌리려면 전력망 까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이런 점들이 다 전력 인프라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반드시 봐야 될 산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요즘 좀 우려도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관세 정책의 주요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AI와 국방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근간을 이 반도체가 이루고 있는 이상 미국은 이쪽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반도체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직관적인데요. 네. 트럼프는 석유가스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후퇴 그리고 전통에너지 산업의 부활 이게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에너지 기업들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효성중공업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ETF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상품도 참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해외 투자하는 ETF들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키움이 운용하고 있는 코세프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ETF가 대표적인데요. 이 상품은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80여 개에 분산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에 이제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와 솔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도 함께 보실만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 종목은 좀 비슷하지만 미국 주식만 담느냐, 글로벌 주식만 담느냐 네. 차이가 있고 투자 종목이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좀 집중적이냐 아니면 넓게 펴져 있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투자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하는 상품 역시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K변압기주 3개, 네.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을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국내 AI 전력 핵심 설비 ETF들 2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까지 좀 살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ETF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을 좀 봐주실 거예요? 네, 우선 글로벌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네. ETF들 기본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기대하신다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또는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ETF들 주요하게 살피실 수 있겠고요. 국내 투자에서 역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는 좀 당분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악재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난 뒤에는 분명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존재를 할 텐데 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북미 공급망에 밀접하게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만 골라 담은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같은 것들 주요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 설비 리쇼어링이 되면서 이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역할도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AI 반도체 소부장 ETF 역시 함께 주요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전통 에너지 쪽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잖아요. 관련된 ETF도 간략하게 소개 들어볼까요? 네, 미국 전통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이랑 라이즈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합성 H 두 개인데요. 두 개 모두 다 미국의 원유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은 같은데요. 100여 개 종목에 투자하느냐, 50여 개 종목에 투자하느냐의 차이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은 미국의 원유 에너지 기업 실무를 편입한다. 그러나 합성형 ETF는 실무를 편입하지는 않고 지수만 추종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 가능성 여부라든지 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뭐고 또 종목은 네. 뭐냐 잘 보셔가지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투자 전략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마지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